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로스쿨 정승윤 교수입니다. 2021년 제2회 변호사 공법 기록형 모의시험에 대하여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취소소송 소장 작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의뢰인 나경주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승 당담변호사 구대영의 입장에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원고는 나경주,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정승 당담변호사 구대영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양식에 따라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법성에서는 원고 적격 협의의 소이익을 기재하지 않고 처분의 위법에서는 근거분명의 위헌 위법성을 기재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소기간은 마지막 날 관할 법원을 기재하도록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소장 양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피고, 사건 제목, 청구 취지, 청구 원인에서 처분의 경위는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의 적법성, 처분의 위법성, 입증 방법, 첨부 서류 생략하고 작성일, 제소기간의 마지막 날, 그리고 작성자, 관할. 통상 소장 양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청구 원인과 관련하여 소의 적법성은 통상 기재하지 않고 소장 전체를 살펴보면 원고 적격, 피고 적격, 대상 적격, 그 다음에 제소기간 관할 법원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하면 되지만 시험형이기 때문에 약간 실무의 소장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취소소송의 구조는 민사소송과 달리 소송요건에서 대상적격, 원고적격, 피고적격, 협의의 소이익, 제소기간,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통상 6가지가 나타나게 기재를 하고, 본안은 위법입니다. 실체 위법, 절차 위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장과 관련해서 원고는 위법에 대해서 주장을 하면 피고가 소송 요건에 관하여 항변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준비서면을 통해서 다투고 그 마지막 변론 종결 이후에 판결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이 사건 가장 중요한 문서가 처분 문서입니다. 징계. 우선 처분 문서 인사발령 통지서입니다. 처분 문서는 그래서 나경주에 대해서 처분의 상대방입니다. 나경주 원고가 됩니다. 그래서 정직 2월 이것이 처분입니다. 징계 처분 정직 2월입니다. 처분권자는 경상북도 경찰청장입니다. 그래서 처분 문서의 명의인이 피고가 됩니다. 이 경무과장은 실무적으로 서류를 통지한 당담자이기 때문에 처분권자가 아닙니다. 처분일자는 2021년 1월 28일입니다. 기록을 보면 앞날은 나타나지 않고 뒤에 재결일과 재결일 송달서는 송달보고서에 나타납니다. 처분의 근거법령과 관련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18조 1항 1호 2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분 사유는 별도로 문서가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 처분에 대해서 재결 문서가 있습니다. 결정, 소송심사위원회 결정은
재결입니다. 처분이 아니고. 신청인은 소청인은 여기 사건은 소청인 피소청인이겠죠. 나경주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경찰청장이 소청인이고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가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주문은 정직 2월을 감봉 2월로 변경하는 처분입니다. 양정이 감해졌기 때문에 일부 인용 재결이고 수정 재결이라고도 합니다. 일부 인용. 재결일자는 문서를 살펴보면은 5월 27일 날 결정이 되어 있고 결정문에 송달 보고서에 5월 31일 송달이 되었다고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결이 있기 때문에 제소기간은 재결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재결 사유는 이유서를 보면 원처분 정직 2월이 가중하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양정과다입니다. 그래서 원처분과 재결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처분 등 행정소송법에서는 처분 등을 지소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분과 재결을 합친 용어입니다. 처분 등. 이 중에 처분이란 것은 앞에 행정소송법 제2조 1호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행위하고는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처분과 재결 두 가지가 취소소송의 대상입니다. 이 중에 재결은 행정심판법이 적용되는 재결이 있고 특별행정심판법에 의한 재결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청심사위원회, 국가공무원법상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특별행정심판법에 의한 재결입니다. 자, 이 경우 행정소송법에서는 19조에 처분과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 취소 소송은 반드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으면 기각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정직 2월인 원처분과 감봉 2월인 재결과 관련해서 무엇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통상 인용인 경우에는 소이익이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재결이 기각되거나 일부 기각된 경우에 일부 인용이죠. 일부 기각. 이 경우에는 내용의 위법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사유라든지 양정과다 이런 실체의 위법과 관련해서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되지 않고 다만 주체 절차 형식, 재결 주체가 잘못되거나 재결 절차가 잘못되거나 재결 형식이 잘못된 경우에만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각하는 내용의 위법도 각하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각하한 경우에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일부 인용된 사안이므로 내용 자체의 위법을 다투는 경우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원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따라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고는 원처분청을 상대로 하고 변경 일부 인용된 재결인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 감축된 원처분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직 2월 원처분이 아니라 정직 2월에서 감봉 2월로 감축된 원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결과 관련된 이유를 살펴보시면 재결 이유는 양정과다. 이 양정과다에 대해서 다투고 있습니다. 다시. 그리고 재결인 결정의 어떤 절차의 위법이라든지 형식의 위법을 다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처분을 다투게 됩니다. 소송 요건 당사자와 관련하여서는 당사자 능력과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행정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원고 적격과 피고 적격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적격과 관련하여서는 12조에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률상 이익과 관련해서 여러 학설들이 있고, 이 법률상 이익은 취소 소송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처분의 상대방인 첫 번째 유형입니다. 그래서 불이익 처분과 관련해서 불이익 처분이 행정청에서 불이익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원고가 되는 경우에는 원고 적격이 당연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원고 적격에 관하여 별도로 기재하지 않도록 문제가 제출되었습니다. 특수하게 나타난 형태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별도로 판례를 통해서 교과서를 통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피고적격과 관련하여서 행정소송법 제13조에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나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필요로 한다. 이때 행정청은 행정조직법에서 나오는 행정청의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처분문서에서 나타나는 행정청입니다. 그래서 그 명의로 행한 행정청이 피고적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처분문서에 경상북도 경찰청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경찰청장이 피고 적격을 가지게 됩니다. 한편 협의의 소익과 관련해서 12조에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이 사건은 감봉 2월 처분이 여전히 유의하게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소이익이 있습니다. 감봉 2월이 지난 경우라도 회복되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협의의 소익이 존재하는 경우가 되고, 문제에서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소 기간과 관련하여 행정소송법에서는 처분을 기준으로 해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입니다. 처분 기준입니다. 처분 기준으로 되어 있고, 1년이 지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본안 판단을 해야 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90일이 도과된 경우라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되면 본안 판단해야 됩니다. 한편 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이 적법하게 청구된 경우라면 행정심판 재결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제소기간이 도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결이 존재하게 되면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재결서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됩니다. 그래서 재결 기준이냐 처분 기준이냐를 중심으로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 사건은 처분도 있고 재결도 있기 때문에 우선 재결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분 기준, 재결 기준인데, 이 사건은 재결을 기준으로 하고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입니다. 재결 송달 보고서를 보면 2021년 5월 30일입니다. 5월 31일입니다. 그러면 5월 30일 다음 날 기준으로 해서 이날로부터 총 90일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3의 마지막 29일이니까 30일이 됩니다. 그래서 8월 30일이 만료일이 되겠습니다. 자, 소송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낙영주,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기재. 대상은 처분도 존재하고 재결도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원처분주의를 기재해야 됩니다. 감봉 2월입니다. 그리고 원처분에 따른 피고는 원처분청인 경상북도 경찰청장입니다. 협의소이익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제소기간과 관련해서는 했습니다. 처분하고 한 날, 그 다음에 재결과 재결서 송달 받은 날로 기준으로 합니다. 이날 2021년 5월 31일이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대표적인 게 공무원 징계, 그리고 도로교통법 관련한 면허처분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소장, 원고, 낙영주, 소송대리인, 법무부인 전성, 담당 변호사 구대입니다. 피고 경상북도 경찰청장. 제목은 감봉처분 취소 청구해소입니다. 처분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취소 청구해소고 감봉처분 또는 감봉 2월 처분 또는 감봉 2월 또는 징계 처분 앞에 있는 표현은 어느 경우도 좋습니다. 청구 취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감봉 2월 처분을 취소한답니다. 취소한다. 형성소송이 됩니다. 판사가 취소를 하는 것입니다. 처분 일자는 내부적으로 처분이 이루어진 2021년 1월 28일입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은 처분의 경위와 관련해서는 생략합니다. 처분문서에 기재된 사실과 근거 법령 그리고 처분일과 수령일 또는 재결을 한 경우는 재결을 위한 소청 날짜, 재결 날짜, 재결서 송달받은 날짜 이런 날짜를 간단하게 기재하게 됩니다. 한편 이 사건 소의 적법 선고 관련해서는 대상, 원고, 피고, 협의 소의, 제소기간,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원고 적격, 협의 소의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대상 적격과 관련하여서는 취소소송, 행정소송 19조 취소소송의 대상과 관련해서 재결과 원처분의 관계를 첫 번째 기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처분 취소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수정 재결인 경우에는 감축된 원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28일자 감봉 2월, 정직 2월이 아니고 감봉 2월로 바뀐 처분이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재해야 됩니다. 피고 적격, 제소기간, 그리고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이렇게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관할은 토지관할과 전속관할과 관련해서 행정소송법 구조에 취소소송의 1심 관할법원은 행정법원으로 한다. 그래서 전속관할과 토지관할을 피고 소재지로 하는 행정법원 이렇게 기재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행정법원은 서울행정법원만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조직법에 따라서 서울은 모두 서울행정법원입니다. 서울중앙, 동부, 남부, 서부, 북부 여기는 모두 서울행정법원이고 나머지 기타 지역은 지방법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지역은 전부 의정부, 이 지역은 인천, 이 지역은 수원, 이 지역은 춘천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여기 하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여기만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원조직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 피고 소재지는 경상북도 경찰청장입니다. 경찰청장 이렇게 장인데 여기 보면은 경상북도 안동시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시이고 여기에 법원 조직법에 대해서 경상북도 안동 지원이 있지만은 지원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경상북도 대구 안동이 소속되어 있는 제구지방법원이 관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안동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이 있으면은 그러나 본원이 지방법원 본원이 현재 법원 조직법에 따라서 행정법원을 대신하도록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 지방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나머지 지역 안 됩니다. 서울 행정법은 안 됩니다. 말미부분과 관련해서 결론 생략하고 입증 방법과 관련해서는 인사발령 통지서 처분 문서지요. 징계 처분 사유서 이유가 설명된 문서입니다. 인사기록과도 소청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지 이런 식으로 각제 1호증, 2호증, 3호증, 4호증 이렇게 기재하면 되고 미입증서로 4번 두부, 소송유임장, 그 다음에 당담 변호사 지정서, 그 다음에 소장 부분은 한부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날짜인 2021년 8월 30일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전승 담당 변호사 구대영 대구 지방법원 이렇게 말미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위법과 관련해서는 본안입니다. 본안과 관련해서는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본안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처분 사유 설명서 이유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사본과 같다. 그리고 처분 사유와 관련해서는 국가공무원법 78조 1항 1호 2호입니다. 2호 그 다음에 56조 57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에서 음주운전 하였다. 음주운전한 행위입니다. 다만 0.021%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서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처분의 근거 법률인 국가공무원법의 법률 요건을 보고 사실인 확정하고 음주운전한 행위 사실을 확정해서 이것이 포섭이 되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처분 사유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처분 사유, 징계 사유죠. 징계 사유가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하고 징계 사유가 존재하게 되면 처분 사유가 존재하면 그 다음에 재량행위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차량권 일탈 남용을 여부를 위법에서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절차 형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량권 일탈 남용과 관련해서는 통상 행정법의 일반 원칙인 비례 원칙, 평등 원칙, 신뢰 보호 원칙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법률 상담 일지와 내부 회의록에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법률 상담 일지에 징계 조사 보고서 등 징계 관련 서류를 열람 등사 요청하였는데 이렇게 열람 등사를 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서 조문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37조에 문서의 열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행정절차법 37조 위반이 되는가 절차 위법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특히 공무원 징계와 관련해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가 사전 검토되어야 합니다. 사전 검토가 돼서 만약에 이 사건 공무원 징계와 관련해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면 행정절차법 37조 위반 여부를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또 연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다급해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
이 경우도 행정절차법 12조의 대리인으로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는 모든 당사자를 위한 모든 행정 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문의 경우에는 청문회 본인이 의견 진술을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 변호사도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침해했는가 하는 것이 절차 위법에서 다투어져야 되고 이 내용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경찰 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권리도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세부 시행규칙은 훌령입니다. 법령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부 규칙 위반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다시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후에 징계 관련 기록을 살펴보니 여러 가지 경찰청장으로 표창을 받은 공적사항이 누락이 되어 있더라. 이와 관련해서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9조 1항 세부 시행규칙 8조 1항 이후에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은 징계 강경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이 누락되면 강경이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절차의 위법으로 봅니다. 판례가. 따라서 이것을 절차의 위법으로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어떤 경위로서 징계를 받았는가 했더니 0.1%인데 이 경우가 그 공무원의 그 성실 의무, 복종 의무 위반이다. 그러니까 변호사 의견이 음주 시간도 좀 업무가 마친 이유고, 그리고 뭐 혈중 알코올 농도도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검토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죠. 국가공무원법 78조 1호 2호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거 2호인데, 이 사건은 음주운전을 한 운전 행위가 직무 행위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2호는 아닙니다. 1호가 문제가 되는데 1호의 국가공무원법에 성실 의무, 복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도로교통법상의 최저수치 0.0 상표에 못 미치는 0.21%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음주 시간의 시점이 근무 시간이 아니었다 하는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국가공무원법 56조를 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법령이라는 것은 도로교통법도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에 있는 음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은 법령 준수를 하지 않은 법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주장할 수 있고, 56조 위반 해석과 관련해서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법령 위반이 아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직무 수행할 때 해야 된다. 여기 보면 자료에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근절 추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계획에 근데 0.021 음주긴 음주인데, 이때 의무위반 근절은 근무 중에 직무를 수행할 때 음주운전 하지 말라는 거겠죠. 따라서 업무를 마친 이후에 복종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령 해석과 관련해서 두 가지 처분 사유, 징계 사유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실체법상의 사유가 있나요? 징계 처분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반 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의뢰인의 성행, 근무 경력에 비해 지나치게 가중하다. 감봉, 2월이 지나치게 가중하다.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진행권 일탈 남용이다 하는 주장이 여기에 나옵니다. 절차상 하자가 없는가요? 요거는 앞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행정소송법 27조의 재량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재량권의 한계를 넣거나 남용이 있는 경우, 일탈 남용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재량심사입니다. 재량심사와 관련해서는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의 보호 원칙이 주로 적용되고 이 사건은 과중하다고 했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과 관련해서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상과 관련해서는 감봉 2월, 처분의 근거 법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과 관련해서는 금물 마시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의 자동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 사실과 관련해서는 다툼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령 해석과 관련해서 다툼의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 양정과 관련해서 결정, 선택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재량권 일탈 남용과 관련해서 재량심사, 재량하자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 있고 비례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절차 형식의 위반과 관련해서 행정절차법과 관련해서 행정절차법, 인사와 관련해서 행정절차법이 제외된다 하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2조의 제외 범위와 관련해서 판례를 설치하면은 판례에서 내용이 특별히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외에는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고 이 경우에 37조 1항의 열람복사 신청권과 관련해서 의무 불이행, 그 다음에 변호사인 대리인 선임과 관련해서 이 경우 변호사의 진술기에 부여를 하지 않은 변호사 진술권의 침해를 절차 위반으로 주장할 수 있고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공적 미기재에 대해서 절차 위반으로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징계 사유의 부존재가 첫 번째 성실 의무와 관련해서 법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복종 의무와 관련해서는 직무 수행 시간이 아니다. 그래서 직무 수행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복종 의무 위반이 아니다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법률 효과 영역에서 감봉 2월의 재량행위,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파면, 해임, 강등, 정복, 정직, 감복 견책인데 이때의 감봉이기 때문에 선택 재량권 행사 결과로서 이루어진 재량행위다. 그리고 재량행위의 유효 판단과 관련해서는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 중에 비례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설시해서 비례원칙 위반으로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라고 설시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절차 형식의 위법과 관련해서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 공무원 징계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가를 먼저 설시하고 적용되면은 기록 열람 등사 의무 불이행의 위법, 그 다음에 청문회에서의 변호사 의견 기회 부여 거부의 위법, 한편 경찰 공무원 징계령 위반과 관련해서 별도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징계와 관련해서 행정절차법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판례 입장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행정절차에 준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라는 점을 대전제로서 기재한 이후에 두 가지 열람 등사와 관련된 거, 변호사 참여와 관련된 거 이렇게 절차 위법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